민주당 의원들의 돌출 발언으로 냉각 위기에 놓였던 전국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정쟁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이 올 한 해 내내 한 이야기는 영어 단어 단 2개입니다. 댓글, 트위터의 SNS와 그리고 NLL. 이 SNS와 NLL에 갇힌 2013년도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양승조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이 하는 그런 울분의 그 분노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분노의 그리고 정치. 더 나가서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 사건이 들먹거려가지고 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그 충청도 요즘 잘 나가는데 하여튼 양승조 의원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네. 국민들 사과 그래야 그것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고 예. 야권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좀 따로입니다. 예. 그거는 좀 약간 좀 다른 문제죠. 네. 심의가. 그 뭐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요? 근데 양승조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했던 발언을 갖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본인은 네. 테러나 암살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무기 즉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사례를 타산시석으로 삼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등을 이용해서 신공안, 신유신 정치를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철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리 갔던 길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미리 갔던 길이 뭡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 맞아서 서거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근데 뭘 했으면 했다고 하고 자기의 말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국민을 상대로 또 국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예, 그러고 오늘 뭐 제명하려면 해봐라는 거는 제명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예.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네.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200명이 안 되잖아요. 155명밖에 새누리당이 안 되니까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오늘 그 김한길 대표의 말씀도 네. 그래요. 김한길 대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을 자제해라 된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 근데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제 말미에 그랬고 앞에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니까 이런 발언이 나간 거 아니냐. 예. 누가 누구를 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냐. 경중을 따지지도 못하냐.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조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 일탈해서 어떤 발언들을 함부로 했을 때 보스가 취할 길은 2가지입니다. 내 똘마니가 한 발언은 맞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거나 그러지 예. 않으면 내 똘마니가 한 발언은 그건 우리의 계례가 아니다. 그래야 조직이 분명하게 앞으로 가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이분이 그 문장 안에 했던 말이 앞뒤가 달라요. 대표부터가. 예. 그러니까 그 당이 대표부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무슨 초선이 어떻게 길을 알겠고 삼선이 어떻게 길을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잃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이 문재인 의원이 펴낸 책이요.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190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대선 때 이 새누리당 청년 당원으로부터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이제 받은 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도 선거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도 선거에도 금도가 있다. 네. 그걸 지켜야지 대결과 증오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주 공자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냐고 말로는 책에 그렇게 쓰였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대선을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복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그 증오의 정치고 다 그렇죠. 그 이제 대결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장하나 의원의 그 대선 불복 발언은 말이에요. 네. 공식화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장하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도저히 통제 불능인가 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남모 의원이, 초선 의원이 중진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네. 장하나 의원을, 나한테 내용이 그거예요. 장하나 의원을 좀 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다시 한번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나서 그 여성 중진 의원하고 상의하고 나서는 예. 이제 초선 의원들이 가서 성명 발표한 거죠. 아. 특검의 원인이
그 댓글에 대한 뭐 대통령 사과, 대통령한테 있다, 정부 여당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예. 이것을 그 장하나 의원을 잠재우고 사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김한길 대표 지도부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성재 의원도 지도부에 속하면서도 결국 통제 밖에서 벗어나가지고 예. 결국 댓글 가지고 댓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지금 민 원장님이 사실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말씀들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하에 이루어진 이른바 김한길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그리고 친노의 당권 회복을 위한, 문재인의 등극을 위한 결국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예. 뭐 김한길 대표는 뭐 흔들기 위한이 아니라 이미 흔들려서 자리를 친노 위에 올라탔죠. 예.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의원이 말이 계속 변화해온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네. 대선 직후에는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승복한다 했다가 네. 이제 점점 바뀌어 오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엊그제는 뭐 그 책 출판 뭐 관련 모임에서는 그 종북몰이로 흥한 자 종북몰이로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문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불복으로 흥한 자는 불복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친노 진영 전체에 일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친노 진영뿐만 아니라 장외의 세력들이 먼저 총대를 맸죠.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 네. 장외의 폴리테이너, 그다음에 장외의 정의구현 사재단.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종교 단체로 번졌고, 네. 이제 뭐 이 제야 민노총 같은 그 뭐 국정원 시국회의라는 단체에서도 그런 말을 해오고, 네. 이제 원내에 의원들이 나서서 마지막 금기의 빗장을 열어버렸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숱하게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뭐라 그러더라도 대표는 뭐 은행을 신중해야 된다고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당내에서 그 누구도 그런 발언이 잘못됐다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더 나아가서 제적당할 염려는 없고 의석수가 안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총선에 공천은 말을 하면 할수록 당내에 그 유력한 보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제 앞뒤 다투어서 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가 지금 대선 불복이냐 대선 성복이냐 하는 문제를 네. 민주당의 의총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 붙여서 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발언들이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할 거냐, 아니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당론에 위배된다고 해서 징계를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하고 그 당론에 따라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로써 본인들이 지금 아직 이 법원의 판결도 안 났고 명확하게 규명도 안 된 댓글을 수백 개니 수천만 개니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전부 정권이 뒤에 있다라고, 현 정권이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정확한 입장이 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없다면 특검이고 특이고 할 것 없이 그냥 6월 그 지자체 선거를 일종의 이 중간 평가로 봐서 국민투표같이.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가 승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특검 특위랑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지금 겁니까? 저는 특위가 진행돼서 만에 하나라도 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민주당의 장외 세력과 내부의 강경 친노 세력이 원하지 않는 합의가 될까봐 이 특위의 합의판을 깨고 또 특검판을 갖다가 더욱더 여건이 받지 못하도록 강하게 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강성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위가 지난 12월 4일 날 합의가 된 것은 네. 그야말로 몇 달 만에 여야가 중대한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이런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통제되지 않는 발언들이 무분별하게 나오면서 네. 당이 강성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 그것은 특위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특검이 또 세게 밀어서 네. 여건이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을 할 수 없다고 만들어서 네. 판을 깨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 여권 판 내부에서는 깨기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네. 특검을 못 받을 거는 뭐가 있냐.
받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랬죠. 그 특검을 받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네. 대선에 관한 수상한 어떤 문제들도 다 넣어서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도 잡히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판을 왕창 깨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된 이런 가능성이 깨겠다.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내년 봄을 겨냥해서 다시 이제 길거리에 거리 민주주의를 갖다 이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제명안 제출했는데 새누리당 이것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4일 이후에 지도부가 이 새누리당 지지층, 특히 보수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았고, 네. 어제는 비가 오는 와중에 새누리당 당사 앞이 그 보수 지지자들의 그 집회 장소가 되어서, 아, 그랬어요? 예, 당에까지 가서 황우여 대표를 예. 에게 앉혀놓고 국정원 합의에 대해서 직접 특위 합의? 예, 네. 시하신 분들이 항목별로 물었어요. 그 황우여 대표는 나는 모른다, 답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어제 뭐 보니까 급히 플래카드 만들어 가지고 뭐 집회를 하는 모습이나 오늘 뭐 이 제명안을 내는 모습이 상당히 좀 어설프기는 했지만 네. 안 하던 일들을 하니까 새누리당의 어제 그 정도 보인 행동은 네. 그간의 미숙했던 그 대처들에 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보인 행동인데 저는 그 정도도 안 하면 그럼 또 어떡하겠습니까? 무의미하다고요. 그렇다고 어제 이정현 수석이 그 발언을 하면서 좀 개강됐다고 해서 오늘 뭐 어떤 또 폴리테이너라는 사람은 내시라고 이야기했더만요. 청와대 홍보수석을요. 나쁜 XX라는 표현도 썼어요. 옛날에 그 최창원 내시를 대표는.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그야말로 그건 정말 큰일 치를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말의 승찬과 욕의 승찬이 그냥 이렇게 난무할 때 그다음에 국회가 무력화되고 또 네. 장외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여야에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이제 아까 낮에 뭐 기자실에 와서 네. 어제 좀 개강됐던 거에 대해서 이제 톤다운 하면서 맞아요. 얘기를 한 네.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야당 쪽에서는 근간이 결국에는 이 친노 강경 이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적 극단주의를 선택해가지고 이 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극단주의. 극단주의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김한길 지도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는 망해도 좋으니까 우리 세력만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서 아주 소수로 정예부대로 해가지고 친노만 똘똘 뭉쳐서 이 세력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 당내 주도권을 회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회복해서 가고 그 다음부터 2년 6개월 뒤에 총선까지 가면서 세력을 온전시키려고 하는 정말 정파적인 정말 정파 제일주의적인 이런 친노의 이 전략적 극단주의가 지금 이 오늘의 이 정쟁의 그 한 원인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예. 김광진 의원도 그렇고 이번 장하나 의원도 그렇고요.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신데 맞아요. 이분들이 좀 함량 미달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이 청년 비례대표라는 게 순기능보다는 결국 역기능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진 의원은 그 사실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급사. 예,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그 차마 담지 못할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네. 장하나 의원도 그렇고 한데 이게 말하자면은요. 그 선거의 임박에서 이벤트 정치가 낳은 그 정말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정치. 젊은 20, 30대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면은 20, 30대 층의 관심사를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대 입대 문제나 군대 시기라든지 네. 젊은 엄마들의 그 영유아 보육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20, 30대 국회의원 그 슈퍼스타 선출하듯이 해가지고 그 뽑아가지고 쇼해가지고 뽑아서 지금 국회의원 남녀 한 명씩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발언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큰 그 문제입니다. 이게. 네. 제가 볼 때요, 뭐 일반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중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시험 때 인성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도 저는 인성 테스트 해야 된다고 봐요. 비례대표 의원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SM 코스프레라고 이런 거 들어나 보셨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라 가지고 이 뭡니까 이 변태 과학적인 그런 어떤 말들을 갖다가 트윗에 올린 그
아까 말한 김의원은 그렇게 했고요. 수박과 참치기. 그다음에 사이즈과 마조이즘. 그다음에 장하나 의원은 그 청년 고용 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15에서 29세 사이만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을 만들려다가 문제가 굉장히 된 적이 있죠. 그럼 30세 이상에 정말 필요한 장기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일종의 그 특정한 세대의 호객꾼으로 뽑힌 사람이 호객꾼의 특징은 뭡니까? 삐끼들은 그냥 소리를 높여가지고 뭐 물이 좋습니다. 그냥 쌉니다. 하면서 그러더니가 들어오고 나면 왕창 바가지 세우는 게 호객꾼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20, 30대에 철없는 사람들을 정당히 삐끼로 데려가가지고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을 시키더라도 이런 어떤 비례대표 초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중감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예를 들어 퇴진하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에 127명이나 있으면서 그래 36살 먹은 비례대표 초선을 시켜가지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황 소장님, 저 최동욱 전 총장 문제 관련해서 임여인 가정부 신상 유출 관련해서 뭐 고소장 제출하신다면서요? 예, 내일 그 제가 제출을 할 겁니다. 고소장 고발장을 다 썼어요. 고발장? 예, 그래서 그 가정부 이 시에 대한 이 개인 신상 정보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이 개인 신상 정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학교 기록을 뗐거나 뭐 출국 기록을 뗀 게 아니죠. 중요한 법률적 기록을 떼서 누가 유출시켰는지를 내일 제가 고발장을 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른 사정기관에 좀 제출하게 되면 우리한테 제발 갖고 오지 말아요, 오늘. 갖고 오지 말래요? 네, 그래서 뭐 거기 갖다 넣어야죠. 근데 내가 어지간하면 일주일 안에 누가 넣으면 내가 안 하겠다 했으면 제가 누구를 고소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도 많이 당해봤어요. 남한테 내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대한민국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내가 이걸 갖다 접수시켜야 됩니까? 내일 분명히 접수시켜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버넌스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